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가족 이야기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72살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집을 팔아버리면서 며느리와 아들을 내쫓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예상치 못한 감동의 결말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진정한 가족애로 변화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박 옥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에서 갈비탕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설날이었죠. 92살이 된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5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명절이면 온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는 게 옥분의 습관이었어요. 28년 전 이 집으로 시집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님, 또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며느리 이설인의 목소리가 부엌 뒤쪽에서 들려왔어요. 40살의 설이는 밤늦게 들어와서 이제야 일어난 모양이었죠. 옥부는 국자로 갈비탕을 저으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날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민수 좋아하는 갈비탕이야. 그래도 너무 많아요. 우리 셋이서 언제 다 먹어요? 어머님 냉장고 보세요. 반찬이 얼마나 많은데요. 설인이 냉장고 문을 열어젖히며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로 냉장고 안은 옥분이 만든 각종 반찬들로 가득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콩조림,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었죠. 이거 다 언제 해놨어요? 어머님, 우리 집이 식당이에요? 좀 비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옥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분명히 등기부등본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집은 우리 집이 되어버렸네요. 괜찮아. 민수 아빠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했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죠. 전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이런 거 챙길 시간이 없어요. 어머님이 너무 많이 하시니까 제가 뭘 해도 소용없는 것 같고요. 설인의 말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맞벌이 부부인 설인과 민수는 정말 바빴습니다. 설인은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민수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를 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옥분에게는 그런 사정보다도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가 더 서러웠어요. 미안해. 앞으로는 적게 할게. 아니에요. 미안하다는 게 아니라. 아, 민수 씨 일어났네요. 마침 침실에서 민수가 나왔습니다. 42살의 민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부엌으로 걸어왔어요. 어머니, 설날인데 일찍 일어나셨네요. 고생하셨어요. 응, 갈비탕 끓여놨어. 얼른 씻고 와서 먹자. 민수는 고개만 끄덕이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아들마저 예전처럼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옥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의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옥분이 정성껏 차린 갈비탕과 각종 나물들이 상 위에 가득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어머님, 김치 진짜 맛있어요. 설인이 억지로라도 분위기를 띄우려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작년에 담근 건데 이제 막 익었어. 네, 근데 너무 많이 담그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다 먹어요? 또다시 너무 많다는 말이 나왔어요. 옥부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많이 했나? 네, 어머님. 요즘은 김치도 마트에서 사 먹는 집이 많아요. 굳이 이렇게 힘들게 담글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민수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정성껏 해주신 건데 그런 말 하지 마. 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고 김치 담그려면 엄청 힘들잖아. 배추 절이고 양념 만들고. 설인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옥부는 김치를 담글 때마다 허리가 아팠고 무거운 배추를 들어올리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며느리의 시선이었어요. 자신을 집안의 짐처럼 여기는 그 눈빛 말입니다. 알았어. 다음부터는 적게 담글게. 옥분이 조용히 말하자 식탁 위는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는 갈비탕을 후루룩 먹으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서리는 김치 한 점을 집어 오래도록 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서리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갔어요. 옥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맴도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나는 이 집에서 손님이구나. 결혼하고 28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처음 드는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홀로 남고 나서부터는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오후에 설인이 부모님 댁에 갔다 올게요. 민수가 방에서 나와 말했어요. 그래, 다녀와. 같이 가시겠어요? 아니야, 난 집에 있을게. 피곤해. 사실은 피곤한 게 아니라 어색해서였어요. 설인의 부모님과는 아직도 어색한 사이였거든요. 더군다나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인 장모님 앞에 나서기도 민망했습니다. 그럼 저녁에 늦게 들어올 텐데 저녁은 대충 드세요. 응, 알겠어. 두 사람이 나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옥부는 설거지를 마저 하고 정성껏 차린 음식들을 하나둘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정말로 냉장고는 가득했어요.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었죠. 오후 내내 혼자 있으니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위축되기 시작했을까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니면 그 전부터였을까요? 저녁 때가 되자 출출해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었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정성껏 끓인 갈비탕은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어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거든요. 밤이 되어서야 민수와 설인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피곤한 듯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옥분도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그런데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오늘 하루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 아들의 무관심, 그리고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생각들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옥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하지만 72살의 자신이 과연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그건 아직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옥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나타나서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여보, 이 집은 당신 것이잖아. 왜 그렇게 위축되어 있어? 꿈속에서 남편은 생전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다정한 목소리로 옥분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말했죠. 당신이 주인인데 왜 눈치를 보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옥분이 꿈에서 깨어난 건 새벽 4시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거든요.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이 집은 내 것이다. 갑자기 그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이 남편이 돌아가신 후 자신에게 상속되었거든요. 법적으로는 분명히 자신이 소유자인데 언제부터인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옥부는 조용히 일어나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서랍이었죠. 그 안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몇 년 전에 발급받아둔 것이었는데 소유자 란에는 분명히 박옥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내 집이네. 당연한 사실인데도 새삼 놀라웠어요. 그동안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자신이 우스워 보이기도 했고요. 아침이 되자 옥부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갔습니다. 뭔가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싶었거든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오랜 친구인 김씨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옥분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김씨 아주머니는 옥분보다 2살 많은 친구였습니다. 남편들이 같은 회사에 다녀서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별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는 표정인데? 혹시 며느리 때문이야? 김씨 아주머니는 눈치가 빨랐어요. 옥분이 한숨을 쉬자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요즘 며느리랑 사이가 어때? 글쎄, 좀 어색해.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김씨 아주머니와 함께 시장 근처 카페에 앉아서 옥분은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자신을 짐처럼 여기는 듯한 시선,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집 안에서의 존재감에 대해서 말이죠. 참 답답하네. 옥분아, 그 집 누구 거야? 네, 내 거지. 그럼 왜 눈치를 봐? 집 주인이 어딨어? 김씨 아주머니의 말이 꿈에서 남편이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옥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이도 많고 며느리는 바쁘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당해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 옥분아, 당신 너무 착하게만 살았어. 가끔은 당당해져야 해. 당당하다는 게 뭐야? 집 주인답게 행동하는 거지. 당신이 허락해야 그 집에 살 수 있는 건데 왜 당신이 눈치를 봐? 김씨 아주머니의 말에 옥분은 뭔가 깨닫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너무 수동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야. 존중은 기본이잖아. 옥분아, 당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옥분은 계속 김씨 아주머니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집 주인답게 행동하라는 말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민수와 설이는 출근 준비로 바빴습니다. 옥분이 인사를 해도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쳐 가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저녁은 회식이 있어서 늦어요. 설인이 가방을 매며 말했어요. 나도 현장 회의 때문에 늦을 것 같아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2사람이 나간 후 옥분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넓은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귀찮아하고 아들은 무관심하고 자신은 그저 이 집의 짐덩이가 된 것만 같았어요. 점심을 혼자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는데 맛이 없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거든요. 오후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소유자 박옥분.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 집은 법적으로 완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 주인이 자신인데 왜 계속 눈치만 보고 살아야 할까요? 뭔가 결정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도 민수와 설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옥분은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롭다는 생각보다는 평온한 마음이 들었어요. 혼자도 괜찮네. 그동안은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는데 막상 혼자 있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밤늦게 민수와 설인이 들어왔을 때 옥분은 이미 잠자리에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했던 생각들이 머릿속을 정리되지 않은 채 떠다니고 있었거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며느리의 인정? 아들의 관심? 아니면 가족의 화목?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존엄이었어요.
72살까지 살아오면서 지켜온 자존심 같은 것 말이죠. 새벽에 다시 남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여보, 당신 인생이잖아. 남이 정해주는 대로 살 필요 없어. 당신이 결정해. 꿈에서 깨어난 옥부는 마음이 한결 확실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옥부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는 설인과 민수에게 특별한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 둘 다 좋은 하루 되길. 네, 어머님도요. 설인이 대답했지만 여전히 바쁜 듯 서둘러 나갔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사람이 집을 나선 후 옥부는 옷을 제대로 차려입었어요. 외출할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까지. 동네 부동산 중개소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옥부는 그동안 지나다니면서 여러 번 본 곳이었지만 직접 들어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집을 팔고 싶어서요. 아, 매매 말씀이시군요. 어디 집이신지요? 옥분이 주소를 알려주자 직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 동네는 꽤 인기가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아, 그쪽이면 좋은 곳이죠. 근처에 지하철역도 생기고 개발 계획도 있어서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언제쯤 매매를 원하세요? 빨리요. 가능하면 이번 달 안에. 급매시는군요. 그럼 시세보다 조금 낮춰서 내놓으면 금방 나갈 거예요. 직원은 컴퓨터를 보더니 최근 거래 가격들을 보여줬습니다. 옥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었어요. 이 정도면 팔리겠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는지요? 보통 이런 큰 결정은 제 집이에요. 제가 결정하면 되는 거죠? 옥분의 단호한 말투에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옥분 명의였거든요. 그럼 내일부터 매물로 올려드릴게요. 사진 촬영은 언제가 좋으실까요? 내일 오전에 해주세요. 낮에 집에 아무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작성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옥분의 손이 잠깐 떨렸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꾹 눌러 찍었습니다. 내 집, 내 선택이야. 부동산에서 나오면서 옥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후회스럽기보다는 시원한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이 뚫린 것 같은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와서는 평소처럼 점심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서 했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벌써 문의가 들어왔어요. 내일 사진 촬영하고 바로 매물 올리면 일주일 안에는 계약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빨리 되는군요. 네, 요즘 그 지역 집이 잘 안 나와서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옥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28년 동안 살았던 이 집과 이제 헤어질 생각을 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저녁 때 민수와 설인이 들어왔을 때도 옥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대했어요.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오늘은 무엇 하셨어요? 설인이 물어봤어요. 평소 같으면 별거 안 했어라고 대답했겠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시장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용무도 봤어. 용무요? 응, 개인적인 일. 더 이상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설인과 민수는 여전히 자신들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날 오전 부동산 직원이 사진사와 함께 왔어요. 집 안팎을 꼼꼼히 촬영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관리하셨네요.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후에 바로 매물 올리겠습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문의 전화가 많이 올 거예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정말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벌써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어요. 내일 집 보러 오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내일요? 그럼 낮에 와주세요. 네, 오후 2시쯤 어떠세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옥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로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이번 주말에 설인이 부모님 댁에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가실래요? 아니야, 난 집에 있을게. 왜요? 가끔은 나가시는 게 좋을 텐데. 설인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옥부는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집에서 쉬고 싶어. 사실은 내일 집 보러 올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옥부는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습니다. 마음이 정해지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약속한 시간에 부동산 직원과 함께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였는데 신혼인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집 구경하러 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옥부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집안을 안내했어요. 부부는 이곳저곳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와,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셨네요. 채광도 좋고 구조도 마음에 들어요. 부부가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옥분도 기분이 좋았어요. 자신이 오랫동안 정성껏 갖고 온 집을 알아봐 주는 것 같았거든요. 언제까지 계약 가능한가요? 남편이 물어봤어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옥분이 대답하자 부동산 직원이 설명을 덧붙였어요. 이번 주 안에 결정해 주시면 가격 조정도 가능합니다. 부부는 잠깐 의논한 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후 옥부는 혼자 집안을 둘러봤어요. 곧 이 집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저녁 6시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와 설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일찍 왔네. 네, 오늘 일이 일찍 끝났어요. 설인이 가방을 놓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누가 왔다 갔어요? 응? 왜? 신발장에 모르는 신발 자국이 있네요. 옥부는 당황했어요. 깜빡했네요. 오늘 집 구경 온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 그냥. 이웃이 잠깐 들렀다 갔어. 이웃이요? 누구요? 설인이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왠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아는 사람이야. 어떤 아는 사람이요? 혹시 뭔가 파는 사람이에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들이 많다던데. 민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혹시 이상한 사람 만나신 거 아니죠? 아니야, 괜찮은 사람들이었어.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자 설인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어요. 사람들이요? 몇 명이나 왔다 간 거예요? 옥부는 점점 곤란해졌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3명 정도? 3명이나요? 어머님, 정확히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설인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 조용한 집에 갑자기 여러 명이 다녀간 게 이상했던 거죠. 그때 민수가 거실을 둘러보더니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어머니, 이 명함은 뭐예요? 부동산 중개소 명함이 소파 쿠션 사이에 끼어 있었던 거예요. 옥부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부동산 명함이네요. 어머님 설마. 설인이 명함을 받아들고는 옥분을 빤히 쳐다봤어요. 집을 알아보신 거예요? 그게. 어머님 답해주세요. 혹시 집을 파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옥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그래, 팔기로 했어. 뭐라고요? 설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민수도 깜짝 놀란 표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집을 팔기로 했어. 언제요? 언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이틀 전에. 이틀 전에요? 그럼 이미 계약하신 거예요? 중개 계약은 했어. 설인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었거든요. 어머님, 이 집은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인데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 결정을 하세요? 내 집이니까. 옥분의 단호한 대답에 설인은 말문이 막혔어요. 내 집이니까요? 어머님,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 같이 살고 있지. 하지만 법적으로는 내 집이야. 민수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별일 없어. 그냥 팔고 싶어졌어. 팔고 싶어졌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인의 목소리에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너희들은 너희들 집을 구하면 되잖아. 어머님,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어디 가서 살아요? 젊은 사람들이 못 구할 게 뭐가 있어? 옥분의 말에 설인은 완전히 화가 났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다니. 상해? 내가 왜 상의를 해야 해? 같이 사는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옥분의 말에 설이는 잠깐 말이 막혔어요. 존중이요? 그래, 존중. 그동안 내가 존중받은 적이 있었나? 어머님 무슨. 내가 하는 일마다 뭐라고 했지? 김치도 너무 많이 담근다고, 반찬도 너무 많이 한다고, 냉장고 비우라고. 옥분의 목소리에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터져 나왔어요. 그건 어머님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짐스러워서 한 말 같던데.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나는 이 집에서 짐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짐을 치우는 거야. 설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없다고? 그럼 왜 내 눈치를 보게 만들었어? 왜 내가 이 집에서 주눅들어야 했어? 민수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다시 얘기해요. 진정할 게 뭐가 있어? 이미 결정한 일이야. 그럼 정말로 팔 거예요? 정말로요? 설인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그래. 이미 매수자도 나타났어. 그 말을 듣고 설인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옥부는 후회스럽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집안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설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민수는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옥분도 잠이 오지 않아서 부엌에 앉아 있었죠. 새벽 2시쯤 민수가 부엌으로 와서 옥분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마음 바꿀 생각 없으세요? 없어.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옥분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선택이야. 어머니도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다는 거죠? 스트레스라기보다는 내 자리가 없다는 느낌이었어.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말을 곱씹어 보는 것 같았죠. 저희가 어머니를 소외시켰나요?
소외시켰다기보다는 무시했지. 무시요? 응. 내가 하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말이 전혀 틀리지 않았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니. 사과받으려고 하는 일은 아니야. 그냥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싶을 뿐이야. 그럼 집을 팔고 어디서 사실 거예요? 원룸이라도 구해서 혼자 살 거야. 혼자요? 어머님 나이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선택권이 없는 건 아니잖아.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리는 부은 눈으로 나왔어요. 밤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생각 안 바뀌시는 거죠? 그래. 그럼 언제까지 나가야 해요? 이번 달 안에. 이번 달 안에요? 그럼 2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서린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어요. 부동산에서 급매로 내놨거든. 어머님, 저희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갑자기 집을 구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옥분의 단호한 태도에 서리는 절망했어요. 정말로 어쩔 도리가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민수와 서리는 급하게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나선 일이라 마음에 드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 근처에는 전세 매물이 별로 없네. 그럼 좀 더 먼 곳도 알아봐야겠어. 직장에서 너무 멀어지면 출퇴근이 힘들 텐데. 두 사람은 매일 퇴근 후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가 쉽지 않았죠. 한편 옥분의 집 매매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젊은 부부가 정식으로 매수 의사를 밝혔거든요. 어머님, 계약금은 내일 입금되고 잔금은 2주일 후에 치를 예정입니다. 부동산 직원이 전화로 알려줬어요. 알겠어요. 계약이 확정되자 옥분도 자신의 새로운 거처를 알아봐야 했어요. 혼자 살기에는 원룸이면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서린과 민수가 겨우 집을 하나 구했어요. 신혼 때 살았던 것과 비슷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사 날짜 정했어요. 언제? 다음 주 토요일이요. 그래, 알겠어. 옥분도 같은 날 이사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죠. 이사 준비를 하면서 서리는 계속 서운한 기색을 보였어요. 어머님, 정말 마음 안 바뀌시는 거예요? 안 바뀌어. 그럼 저희가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하면 다시 같이 사시겠어요? 아니야. 이제는 혼자 살 거야. 서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지만 옥분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이사 당일 집안은 박스들로 가득했습니다. 28년 동안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 그릇들은 어떻게 할까요? 서린이 옥분이 아끼던 식기들을 들고 물어봤어요. 내가 가져가. 저요? 응. 나는 이제 혼자 살 거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 서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어머니의 소중한 물건들을 받는 것이 뭔가 슬펐거든요. 그럼 김치냉고는요? 그것도 가져가. 나는 작은 냉장고 하나면 충분해. 이사 작업이 진행될수록 옥분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 수 있었어요. 정말로 혼자 사는 것에 맞춰서 모든 걸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오후에 이사차가 도착했어요. 민수와 서린의 짐부터 먼저 나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가봐야겠어요. 그래, 가. 어머님도 몸 조심하시고. 연락 자주 드릴게요. 민수가 작별 인사를 했어요. 목소리에 아쉬움이 담겨 있었죠. 서린도 마지막에 옥분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뭐가? 제가 어머님 마음을 몰라드렸나 봐요. 서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어머님도 몸 건강하시고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그래, 알겠어. 두 사람이 떠나고 나자 집안이 텅 비었어요.
옥부는 혼자 남은 짐들을 정리하면서 지난 28년을 되돌아봤습니다.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고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녁에 옥분도 자신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고 햇볕이 잘 들었어요. 이제 진짜 내 공간이구나. 옥부는 빈 방에 앉아서 혼잣말을 했어요. 외롭다는 생각보다는 자유롭다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낯선 공간이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옥부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자신만의 리듬대로 살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어요. 새 집 근처에도 시장이 있었는데 예전 시장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젊은 상인들이 많았고 물건도 조금씩 다르게 팔고 있었어요. 어머님 처음 보시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친근하게 말을 걸었어요. 이 근처로 이사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우리 동네 어서 와요. 여기 야채는 정말 신선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나쁘지 않았어요. 옥부는 조금씩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오후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어요. 설인과 마주친 거예요. 어머님. 설인도 깜짝 놀란 표이었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서 있었죠. 왜 이쪽에? 아, 회사 근처라서 점심 먹으러 나왔다가. 설이는 혼자였어요. 점심시간에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이 근처 식당에 왔다가 혼자 시장을 둘러보고 있었던 거죠.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잘 지내고 있어.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어머님 혹시 김치 담그는 법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설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김치를? 네, 저희 이사하고 나서 김치를 사 먹고 있는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김치가 그리워요. 설인의 말에 옥부는 놀랐어요. 그동안 김치를 너무 많이 담근다고 뭐라고 했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김치 담그는 법을 물어보다니. 정말 배우고 싶어? 네, 정말이요. 옥부는 잠시 생각했어요. 화나 있다고 해서 며느리가 어려워할 때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와. 가르쳐 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설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근데 민수는 어떻게 지내? 바빠요. 새 집이 회사에서 좀 멀어져서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와요. 그래? 네, 그리고 어머님 없으니까 집안일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설인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옥분이 해주던 일들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닫고 있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다 그래.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어머님은 혼자 사시는 게 어떠세요? 나쁘지 않아. 자유로워. 자유로우시다고요? 응.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설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할 일 아니야. 다 지난 일이고. 하지만 됐어. 그것보다 토요일 오후에 와. 김치 담그는 거 가르쳐 줄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재료는 제가 준비해 올까요? 아니야, 내가 준비할게. 너는 그냥 와.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예전보다는 따뜻한 분위기에서 헤어졌어요. 토요일 오후 설인이 옥분의 새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들어와. 작은 원룸이었지만 옥분이 깔끔하게 정리해놨어요. 설이는 시어머니의 새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정말 예쁘네요. 작지만 나한테는 딱 맞아.
옥분이 준비해둔 배추와 양념 재료들을 보며 설인이 말했어요. 우와,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김치는 제대로 담가야 맛있어. 재료가 중요해. 옥분은 차근차근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줬어요. 배추 절이는 법부터 시작해서 양념 만드는 법까지 자세히 설명했죠. 이렇게 소금물에 배추를 담가두는 거야. 너무 짜지도 말고 너무 싱겁지도 말고. 네, 알겠어요. 설이는 열심히 따라했어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정말 힘든 일이네요. 그래서 내가 나이도 있는데 힘들다고 했잖아. 죄송해요. 그때 어머님 마음을 몰라드렸어요. 양념을 만들면서 옥분이 말했어요. 고춧가루는 이 정도, 젓갈은 이 정도. 맛을 봐가면서 조절해. 네, 어머님. 그리고 마늘은 이렇게 으깨서 넣어야 해. 썰어서 넣으면 맛이 다르거든. 설이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옥분의 설명을 듣고 열심히 따라했어요. 이제 배추에 양념을 발라보자. 이렇게요? 응, 그런데 너무 많이 바르지 마. 적당히. 두 사람이 함께 김치를 담그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어요. 어머님, 민수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내 아들인데. 어떻게 지내? 바빠요. 새 집이 회사에서 멀어져서 출퇴근이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집안일도 생각보다 어려워서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래? 집안일이 어렵다고? 네, 어머님이 해주시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빨래, 청소, 요리. 일하면서 다 하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설인의 말에 옥부는 조금 뿌듯했어요. 자신이 했던 일들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다 그래. 익숙해지면 나아질 거야.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셨어요.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하셨어요? 하다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저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 한다는 게 어떤 마음인지요. 김치를 다 담그고 나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앉았어요. 어머님, 이거 언제쯤 먹을 수 있어요? 사흘 정도 익히면 먹을 만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정말 맛있어질 거야. 그럼 그때 어머님께도 조금 갖다 드릴게요. 됐어. 나는 내 것 따로 담글 거야. 네, 알겠어요. 설인이 일어서려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혹시 다음에도 이렇게 뭔가 배울 수 있을까요? 뭘? 반찬 만드는 법이나 그런 거요. 저 요리를 정말 못해서요. 옥부는 잠시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다음에 멸치볶음 만드는 법 가르쳐 줄까? 정말요?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민수도 같이 와. 남자도 요리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해. 설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민수한테 말해볼게요. 설인이 돌아간 후 옥부는 혼자 있으면서 오늘 일을 생각해 봤어요. 며느리와 이렇게 편하게 대화한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변하긴 했네. 설인의 태도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더 겸손해졌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죠. 그 다음 주 화요일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민수야. 어머니, 설인이가 김치 담그는 거 배웠다면서요? 응, 그래. 정말 감사해요. 설인이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 네, 어머니 김치가 그렇게 그리웠대요. 그리고 어머니께 많이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민수의 목소리에도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어머니, 다음에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설인이가 어머니가 요리 가르쳐 주신다고 하던데. 그래 와. 남자도 요리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옥부는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토요일이 되자 민수와 설인이 함께 찾아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민수는 옥분의 새 집을 처음 보는 거였어요. 어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깔끔하고 작지만 나한테는 딱 맞아. 어머님, 오늘은 뭘 배우는 거예요? 설인이 물어봤어요. 멸치볶음하고 시금치나물 만드는 법. 우와, 두 개나요? 옥부는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보여줬어요. 멸치, 시금치, 각종 양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이거 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민수가 물어봤어요. 시장에서. 좋은 재료 고르는 법도 알려줄게. 세 사람이 함께 요리를 하니 부엌이 좁았지만 재미있었어요. 민수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아들, 손이 빠르네.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설인이도 지난번보다 늘었어. 네, 집에서 계속 연습했어요. 요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어요.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가 물어봤어요. 괜찮아.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하지. 하지만 자유로워. 자유롭다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누구 눈치 안 보고. 민수와 설이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죠. 요리를 다 하고 나서 세 사람이 함께 맛을 봤어요. 우와, 정말 맛있어요. 설인이 감탄했어요. 어머니 솜씨에 비하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괜찮네요. 민수도 만족스러워했어요. 많이 하다 보면 늘어. 요리는 정성이 제일 중요해. 식사를 하면서 옥부는 아들과 며느리의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보다 훨씬 겸손해졌고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정말 철없었던 것 같아요. 설인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더 자주 뵐 수 있겠죠? 그럼 가끔 와. 가르쳐 줄 것도 많고. 민수와 설인이 돌아간 후 옥부는 홀로 설거지를 했어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비록 따로 살고 있지만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옥분과 아들 가족 사이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함께 요리를 하고 식사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옥부는 평소와 다르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어요. 처음에는 감기 기운인가 싶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며칠 동안 계속되더라고요. 이상하네. 왜 이럴까? 혼자 중얼거리면서도 큰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는데 갑자기 어디에 있는지 헷갈렸어요. 분명 자기 집인데 낯선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여기가 어디지? 잠깐의 혼란이었지만 옥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아, 맞다. 내 새 집이구나. 금세 정신을 차렸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이런 일이 몇 번 더 반복되면서 옥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에 민수와 설인이 왔을 때도 옥부는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설인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요리를 하면서 옥부는 몇 번 실수를 했어요. 소금을 2번 넣는다거나 양념 순서를 헷갈린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죠.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평소와 다른 것 같은데요. 민수도 걱정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옥분이 짜증을 내자 민수와 설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일주일 후 상황은 더 심해졌어요. 옥분이 시장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 여기가 어디지? 분명 매일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집을 찾았지만 옥부는 무서웠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제서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옥부는 용기를 내서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병원에 좀 같이 가줄 수 있어?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옥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고 길도 헷갈리고 그래. 민수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어요. 어머니, 언제부터요? 한두 주 전부터.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지금 당장 모시러 갈게요. 아니야, 내일 가자. 오늘은 늦었어. 그럼 내일 아침에 바로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옥부는 불안했어요. 뭔가 심각한 병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수와 설인이 함께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많이 걱정되세요? 설인이 옥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을 거야. 하지만 옥분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MRI, 인지능력 검사까지 하루 종일 검사만 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그때 다시 오세요. 의사의 말에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에도 옥분의 증상은 계속되었어요. 가끔 민수의 이름을 잊어버린다거나 방금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늘어났죠.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세 사람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치매요? 민수가 다시 물어봤어요. 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초기에 발견하신 게 다행입니다. 약물 치료와 인지 치료를 병행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의사는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완치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관심과 돌봄입니다. 혼자 두시면 안 되고요. 그 말을 들은 민수와 설이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병원에서 나온 후 세 사람은 카페에 앉았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설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다는 게 뭐가 괜찮아? 치매인데. 옥분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초기라고 하셨잖아요. 치료하면 나아질 거예요. 민수가 위로했지만 옥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내가 이제 점점 모든 걸 잊어버리게 되는 거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너희들도 바쁜데 어떡해? 바쁘다고 해서 어머님을 혼자 둘 수는 없죠. 민수의 말에 옥부는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내가 짐이 되는구나. 어머님, 짐이라는 말씀 하지 마세요. 가족이잖아요. 설인이 옥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가족이라. 네, 저희가 그동안 어머님께 잘못했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답게 살고 싶어요. 설인의 진심 어린 말에 옥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어머님,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같이 상의해요. 의사 선생님이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럼 다시 같이 살아야 하나? 그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시든지요. 나는 지금 집이 좋은데. 그럼 저희가 어머님 근처로 이사하는 건 어때요? 설인이 제안했어요. 너희들이?
네, 어차피 지금 집도 좁고 어머님 가까이에 있으면 자주 뵐 수 있잖아요. 옥부는 생각에 잠겼어요. 치매라는 진단을 받고 나니 혼자 사는 것이 무서워졌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자. 정말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대신 너희들이 가까이 와. 알겠어요. 어머님 근처에서 집 알아볼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옥분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치매 진단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지만 오히려 가족의 끈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매일 안부 확인 드릴게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은 함께 식사해요. 민수와 설인의 말에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고마워, 너희들. 저희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이 용서해 주셔서. 그날 밤 옥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남기고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치매 진단을 받았다. 무섭지만 가족들이 함께 해준다고 하니 다행이다. 앞으로 매일매일을 소중히 살아야겠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민수와 설이는 약속대로 옥분이 사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 동에서 집을 구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였죠. 어머님, 저희 이사 끝났어요. 설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고생했어. 이제 매일 뵐 수 있겠네요. 정말로 그렇게 되었어요. 민수와 설이는 출근하기 전에 옥분을 확인하고 퇴근 후에도 들렀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함께 식사를 했고요. 옥분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먹고 인지치료도 받았어요. 다행히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매일 아침 설인이 와서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괜찮아. 오늘도 하루 잘 시작해보자. 옥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소중히 보내고 싶었거든요. 의사의 조언대로 옥부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남기고 싶은 것들을 기록하는 거였죠. 오늘은 설인이와 함께 김치를 담갔다. 설인이가 많이 늘었다. 이제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수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 기특했다. 남자도 요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열심히 배우고 있다. 일기를 쓰면서 옥부는 요즘 들어 가족들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민수의 형인 민호가 한국에 왔거든요. 오래간만에 가족 모두가 모이게 된 거죠. 어머니, 오래간만이에요. 민호는 38살로 5년 전부터 독일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연구원이었죠. 민호야, 잘 왔어. 많이 컸네. 어머니는 건강하시죠? 민호는 아직 어머니의 치매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민수가 이제 말하려고 했거든요. 형, 실은 어머니가. 민수가 조심스럽게 치매 진단에 대해 설명했어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왜 진작 연락 안 해줬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어. 그리고 너는 멀리 있으니까. 그래도 가족인데요. 민호가 옥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많이 힘드셨을 텐데. 괜찮아. 이제는 민수와 설인이가 잘 돌봐주고 있어. 제가 너무 멀리 있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내일이 중요하지. 그날 저녁 4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옥분이 직접 만든 갈비찜과 각종 반찬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어머니 음식 맛은 정말 변하지 않네요. 민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래. 요즘 가끔 실수할 때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식사를 하면서 옥부는 두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화목하게 식사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집은 왜 파신 거예요? 민호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민수가 간단히 설명해줬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머니 많이 서운하셨겠어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지금이 더 좋아. 정말로 옥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록 치매라는 병이 있지만 가족들과의 관계는 전보다 훨씬 좋아졌거든요. 어머니, 앞으로 제가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민호는 독일로 돌아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렀어요. 그 기간 동안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해주셨던 이야기 기억하세요? 어떤 이야기? 호랑이가 나오는 옛날 이야기요. 옥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가물가물했지만 기억이 났습니다. 아, 그 이야기. 많이 해줬지. 그 이야기 덕분에 제가 상상력이 풍부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 네, 정말 감사해요. 민호와의 대화를 통해 옥부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준 것들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비록 기억이 흐릿해지고 있지만 자신이 한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민호가 독일로 돌아간 후 일상은 다시 평온해졌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가족들 사이에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뭘 해드릴까요? 설인이 매일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오늘은 내가 너한테 콩나물국 끓이는 법 가르쳐 줄게. 정말요? 감사해요. 이제 설이는 정말로 요리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시어머니에게 배운 것들을 집에서 민수를 위해 해주기도 했고요. 어머님, 민수가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멸치볶음 너무 맛있다고 자랑해요. 그래? 기특하네. 요리를 가르쳐 주면서 옥부는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며느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어느 날 설인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손녀에게도 요리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손녀? 무슨 손녀? 옥분이 깜짝 놀랐어요. 민수와 설인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었거든요. 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어머님께 요리 배우게 하고 싶어서요. 설인의 말에 옥부는 웃었어요. 그래, 손녀가 생기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줘야지. 네, 그리고 어머님이 해주셨던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옛날 이야기? 네, 민호 삼촌이 어머님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었다고 하던데요. 옥부는 그런 날이 올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치매가 진행되면 기억들이 사라질 테니까요. 하지만 희망을 품고 싶었습니다. 그럼 미리 이야기들을 녹음해 둘까? 정말요?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날부터 옥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이 기억하는 옛날 이야기들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설인이 녹음기를 가져와서 도와줬죠. 옛날 옛적에 한 마을에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나중에 손녀가 들으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럴까? 네, 확신해요. 이런 작은 일들이 옥분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비록 자신의 기억은 사라져 가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거든요. 몇 달이 더 지났어요. 옥분의 치매는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약물 치료와 가족들의 돌봄 덕분에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진료일이에요. 벌써? 시간이 빠르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갈 때마다 옥부는 조금씩 불안했어요. 병이 더 진행됐을까 봐서였죠.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함께 있잖아요. 설인이 옥분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병원에서 의사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줬어요. 진행 속도가 많이 느려졌네요. 가족들의 돌봄이 정말 중요한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요? 민수가 반가워했어요. 네, 이 정도면 당분간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세 사람 모두 안도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옥분이 말했어요. 고마워, 너희들 덕분이야. 저희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께 배우는 게 정말 많거든요. 설인의 말이 진심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요리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많이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담그세요? 비결이 있어. 사랑을 듬뿍 넣는 거야. 사랑이요? 그래,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만드는 거지. 옥분의 말에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의 의미를 이제는 알 수 있었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형한테서 편지 왔어요. 민호에게서? 네, 어머니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여름 휴가 때 한국에 오겠대요. 그래, 기다려지네. 어머님께 독일 음식 배우고 싶다고도 하던데요. 독일 음식? 나는 독일 음식 몰라. 그럼 어머님이 아시는 한국 음식 가르쳐 주시면 되죠. 옥부는 웃었어요. 아들들이 자신에게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또 일기를 썼어요. 오늘 병원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다. 아직 시간이 더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 시간 동안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설인이가 정말 많이 변했다.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다. 민수도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고, 비록 병은 있지만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일지도 모르겠다. 일기를 쓰고 나서 옥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더 남았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 옥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설인이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저희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아기가 생겼어요. 옥부는 깜짝 놀라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언제? 이제 2달 됐어요.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거든요. 아이고, 기쁘다. 정말 축하해. 옥부는 설인을 꼭 안아줬어요. 손자 또는 손녀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어머님,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님이 해주셨던 옛날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줄게.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요. 물론이야. 우리 손자 건강하게 키워야지.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와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정말 기뻤어요. 어머니, 저희 가족이 늘어나네요. 그러게 기쁘다. 어머님이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할머니. 좋은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당연히 최고의 할머니가 되실 거예요. 그날 밤 옥부는 일기에 특별히 긴 글을 썼어요.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다. 손자가 생긴다니. 비록 내 기억이 점점 사라져 가더라도 이 아이에게만큼은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다. 내가 가진 모든 사랑과 지혜를 전해주고 싶다.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구나. 내가 이 아이를 기억하고 이 아이도 나를 기억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 될 것 같다. 몇 달 후 정말로 귀여운 손녀가 태어났어요. 옥부는 처음 손녀를 안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왔어, 우리 공주야. 작은 아기는 옥분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어머님, 아기가 어머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설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럴까? 할머니가 사랑을 많이 줄 테니까. 그날부터 옥분의 일상에는 새로운 의미가 생겼어요. 손녀를 위해 맛있는 이유식을 만들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들이었죠. 비록 치매로 인해 기억이 조금씩 흐려져 가고 있었지만 손녀에 대한 사랑만큼은 선명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옥분을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란다. 옥분이 손녀에게 속삭였어요.
아기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옥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았다는 것을 말이죠.